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이 어렵자 공시가격 인상과 주택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다주택자뿐 아니라 집안채 가진 1주택자마저도 종부세 부담이 매우 커지는 등 이래저래 세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살다 보면 가족끼리 끊임없이 돈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서 여보 이거 생활비야, 당신 선물이야, 다음 달에 조카 결혼식이라는데 얼마나 부자하면 좋을까 라며 돈을 건네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가족 간에는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조금 형편이 부족한 형제들에게는 십시일반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만, 현행 세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금 증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증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현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을 때 상대방에서 이를 승낙하면 성립이 되는 계약입니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며 정상적으로 현금이 수중자에게 이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현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을 해야 될 텐데요.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을 바로 지급하면 되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의 은행 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신고 납부 반드시 해야 할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신고 의무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규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최저 10%에서 40%까지 붙을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간 9.125%가 붙게 되겠습니다. 증여 공제금액 이내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고요. 증여세 과세 미달이므로 가산세는 물론 없겠지만 가급적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추후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의무는 세법에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득 자료 증빙으로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규정과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은 화면상의 표에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간 은행 계좌 이체 시 증여세 해당 여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 과세 원칙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본 규정은 증여세뿐이 아니라 국세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녀가 1,000만 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을 하면서 이 돈을 찾아서 저희 회사 거래처에 전달 좀 해주시고 영수증 좀 받아서 보관해 주세요 라고 돈을 송금을 했다면, 이 돈은 비록 아버지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실질 귀속이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고요. 또 한 예를 들어보자면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건축물 용도상 상업용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실질이 뭐냐를 따지는 것이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실질적인 과세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금전을 은행 계좌 이체를 했을 때 그 돈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금전 거래를 한 행위자에게 있으며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가족 간에 괜찮겠지 하고 송금을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은행 계좌 이체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증여세 관련해서 여러 유형의 영상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행여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징을 당하는 건 아닌지, 또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인 가족 친인척 간의 관혼 상제 시 상부상조하는 결혼 축하금 등에 대해서 전해줄 때 과연 얼마 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자녀의 학자금,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범위 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궁금해하셔서 각종 사례 등을 들어가며 현금 증여와 관련된 세법 조항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국세청 부동산 조사관 출신으로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또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분들께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비즈니스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를 해주시고 제 세법 강의 내용을 가능하면 꼼꼼히 시청을 하셔서 스스로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야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세금 계산까지 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산울TV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제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시청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 간 돈거래, 즉 차용거래의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차용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가장 증여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간 차용 거래와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호의 의심이 없이 완벽한 증명을 갖추고 실제 사실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금전 소유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증여 시점 이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 3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편법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4.6%와 원금 상환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부모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은 반드시 자녀 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되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 약 2억 1천 정도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편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여 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아파트 분양권은 명의 변경일, 주식은 주권 교부일,
예금, 적금, 펀드는 실제 입금일이 되겠고요. 현금 증여는 현금 교부일이 되겠는데요. 현금 증여 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현금을 교부한 날 증여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아도 또다시 새로운 증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여 취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후에 증여가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를 받고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현금을 돌려주게 되면 그 시점에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증여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과세할 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증여재산 합산 과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증여세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해서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증여받을 때마다 전부 다시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 역시 10년 동안 한도 이내의 금액을 적용한다는 뜻인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각자 증여를 받더라도 한 사람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각각 증여일 당시의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합산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A의 증여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5년 5월 7일 아버지로부터 1억 수증, 2021년 4월 9일 모로부터 5천 수증, 합하면 1억 5천이 되겠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각각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이 되겠으며, 증여재산 공제액 또한 10년 이내에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공제 한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증여세 신고는 2015년에 한 번 하고 2021년 4월 9일에 증여세 납부 신고 기한까지 다시 재차 합산을 해서 두 번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각각 증여일자인 2015년과 2021년 4월 9일의 시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사별 또는 계모인 경우에는 합산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은 가족끼리 증여 시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국세청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각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서로 델리케이트한 문제로 제 강의를 여러분과 또 저희 국세청 후배 동료분들도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식적으로 국세청은 사인의 돈 거래를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A라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거의 증여 현황에 대해서 가족 전체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증받은 자의 정당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은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간, 무신고 부정행위는 15년, 기타 부정행위, 은닉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지났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증여세 성실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유능한 세무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요. 제 아들도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누구를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법이 최근에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세청 출신 중 부동산 세금 실무를 많이 다뤄보신 분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가 제외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4.6%가 되겠고요. 부모에게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반드시 해두고, 금전 거래는 가급적 통장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정확히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A가 자금 출처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결혼 축의금이 눈에 띄는데요. 결혼 축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증여세법 46조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학자금과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축하금이나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혹 국세청에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금 출처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판단을 할 때 제시된 자료나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의심스러울 때는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관련 당사자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증여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율 최고 40%까지 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증여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공제의 3%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공제 한도를 10년 동안에 한 번씩 계속 누적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수증자별 분할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면제 한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현금은 전액 증여가액으로 잡히게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부 증여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증여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유리한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 가능한 증빙들은 꼼꼼히 미리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자녀가 현재 소득이 있다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대비를 해서 가급적 자녀 소득은 최대한 예금을 많이 해두시고 자녀의 소소한 생활비 등은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능력 있는 부모가 지출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저희 지난 유튜브 강의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실 때는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